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획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대표 요즘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예. 우리 한국에는 어째 한번 지나가면 다 끝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칼럼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김태우도 거의 사라졌고 신재민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지 없는지 신재민이 병원에 가서 예. 한번 이 소재를 수소문해봤다라는 기자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습니다. 난 그것도 진짜 미스터리예요. 그렇게 양면을 갖다가 신재민 기사로 며칠간을 도배해놓고 예. 신재민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신재민이 그 이후에 예.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자기가 한 말을 고수하는가, 안 그러면 사라져버렸는가, 예. 이런 거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기자로서는 그걸 보도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 권리고 파장이 워낙 컸었고 국민이 알 권리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재민 씨에 대한 이제 기사가 계속 취재가 되고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분당병원에 갔다라는 기사 이후로는 지금 딱 끊겨버렸죠. 근데 일반실에 들어갔다 이러는데 병원 쪽에서는 예. 나는 1인실에 갔을 거다 이렇게 보지. 왜? 일반실에서 보통 일반실 하면 6인실 아니에요? 예. 5, 6인실에서 신재민이가 누워가 있는데 예. 어디 아파서 누워 있는 것도 아니야. 예. 다만 자살을 시도하다가 찰가상이 약간 있고 멀쩡해. 예. 그러면 신재민이가 일반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느 부서에 가서 입원해야 되겠어요? 어느 찰가상이라는 게 뭐 연고 좀 그렇죠. 예. 뭐 연고 좀 바르면 나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럼 무슨 부서에 가서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명목으로 병원에 있어요? 뭐 굳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따지자면 어떤 심리적 안정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겠죠. 정신과 가야 되겠네. 예. 그럼 정신병원에 넣어야지. 그렇겠죠. 그런데 신재민을 예. 5, 6인실에 있다 하면 누군가 보고 그것도 접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접근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1인실 같은데 넣어놨다가 예. 준감금에 준하는 예. 그리고는 그 뒤에 자 3일날 자살 기도로 해서 오늘 며칠이죠? 이제 이거 방송을 하는 예. 이 날이 지금 15일이 15일. 15일. 12일이 지났어요. 예. 그럼 주말쯤 나갈 때는 보름이 훨씬 지났는데 그렇죠. 보름이 훨씬 지났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유튜브에 일방적으로 떠들어 놓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어느 날 자살 기도하고 그 뒤로부터 사라지는 게 31살짜리가 해야 될 도리요. 예. 그리고 그게 참 저는 이제 신재민 씨가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가서 병원에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 어떤 이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적폐 행정 시스템에서 적폐 이런 부분 그리고 신재민 씨가 병원에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전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없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뭔가 이제 좀 이 앞뒤를 맞춰보면 그 김태우 사건까지 이렇게 맞춰보면 굉장히 석연찮죠 이게. 그게 저는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번 방송에서도 어떤 신재민 씨의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폭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악우를 맞춰보면 신재민, 김태우 이렇게 하고 지금 언론에서 입 닫아버린 이 상황을 다 맞춰보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뭐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께서도 행시는 아니지만 사시 공부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행시 공부를 4년인가 했다지요. 예. 아니 근데 행시한 사람들이 저리 싱겁습니까? 앞으로 행시 사시를 행시 사시는 없어졌지만 부활한다 해도 좀 뭐라고 인성이나 뭘 좀 테스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나이 31살 먹은 사람이 목숨 걸고 폭로하듯이 해놓고는 마지막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 자살 시도했어. 나 미수에 그쳤어.
나 내 발로 걸어서 응급실로 가. 나 이제 사라져. 빠이빠이.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맞는 게 왜냐하면 그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그 근데 폭로하게 된 어떤 계기 또 의도가 취지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현 정부의 어떤 적폐 같은 그런 시스템을 봤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공직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회 정의 뭐 그런 차원에서 폭로를 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자기가 아직도 많이 이제 폭로할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겠지만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뭐 자살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힘들겠지만 사회를 바꾸기 그러한 어떤 정의로움으로 했다면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적폐 이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알릴 필요는 없는데 바뀌고. 한 번이라도 말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예, 예. 내가 폭로하거든 이거고 예. 고소받아서 고소 먹고 충격 받았고 그래서 자살 시도하다가 예. 이제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든지 아, 아니면 내가 마무리를 그때 딱 튀어나온 것은 예. 김태우를 물타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김태우 하는 거 보고 용기를 받아서 나도 잘 되겠다 해서 했는데 바로 반격을 받고 무섭더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앞으로 목을 100번도 더 맬 수 있는데 내가 말한 거는 진실이라든지 뭐 그렇게 마무리라도 한번 하고 근데 소시민이라서 더 이상은 권력 앞에 버틸 수 없으니 더 말은 못하겠다 언론에 나오지는 않겠다 뭐 그러고 사라져야 깔끔하잖아요. 이거 뭐 화장실 갔다가 무슨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찝찝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취재가 안 되고 이 부분도 예, 좀 이게 언론이라는 것은 심재민을 예를 들어서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면 전체로 몇 번을 했으면 사라졌으면 예. 자살해서 사라졌다라는 게 자살 시도해서 사라졌다라는 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더 이상 언론이 취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언론들이 보면 형식상으로 시도를 했던 사람도 집요하게 추적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재민의 병원에 가서 신재민이 어떤 상태인지 과연 그 병원에 자의로 간 건지 아니면 타의로 반감금당해 있는지 실제로 병원에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누군가가 데리고 다니면서 몇 달을 그냥 뺑뺑이 시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소는 그대로 고발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재부가 간다라는 거예요. 예. 안 봐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자기를 비꼬았잖아요. 예. 이 세계관이 좁아서 그렇다고. 보는 세계가 좁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자기나 이해찬이는 높은 데 있으니까 멀리 보고 깊게 보고 감히 뭐 5급 따위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눈앞에 있는 좁은 것만 봐서 그렇다. 그리고 이해찬이는 조직 부적응자를 했잖아요. 대통령과 전직 총리 여당 대표한테 저렇게 조롱을 당했으면 자존심이라도 내가 세상 보는 눈이 안 좁거든 너거보다 넓거든 하든지 나 조직 부정의자 아니거든 네가 혼밥 먹는다며 이렇게 하든지 뭐라고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신재민 씨가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뭐 병원에 계속 있는지 퇴원을 했는지도 뭐 알려지지 않고 뭐 이번에 뭐 끊겨버리니까. 보니까 신재민이 돕자고 몇 개 방송은 신재민이 뭐 변호사 돕자고 무슨 그 계좌까지 걸었다며요. 계좌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방송은 무슨 뭐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부가 협상 안 한다고 그거 도와준다고 우리가 돈 내자고 계좌 걸었다는데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돈을 그다서 미군 줘도요. 미군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 돈을 받지. 내가 미군 보고 돈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앞으로 한 1000년을 유튜브를 해서 그 돈을 안 주는 것만큼 갚을 거니까 좀 받으소 한다고 내 돈 준다고 미군이 안 받습니다. 받으면 내 돈 줄게.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툭 하면 유튜브에 돈 거두고 이러면 됩니까? 예. 이 대표가 말할 게 아니고 예. 또 신재민이가 예. 신재민이한테 돈 거다 준 사람들을 좀 그래서 이게 좀 자, 또 비스무리하게 또 답답하다. 이름도 안 나오고 있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요. 이쯤 되면 이름 석자는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정모 행정관. 예,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는데 또 물어보는데 아니,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은 나도 나이밖에 봤어야지. 지금
밝혀진 게 없고. 아니 서류를 잊어먹어서 이렇게 사고를 쳐서 시끌벅적하게 한 사람이 예. 말도 자꾸 바뀌어서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 예.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 구속돼야 될 사람이 예. 이름 석자가 안 나오고 정모 전 행정관이라고 나와. 예, 예.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 행정관밖에 안 나오고. 자, 우리가 그래도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좀 캐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예. 이 사람이 2017년 4월 15일 날 변호사 자격 시험이 있었다 그러네요. 예, 시험이 있었죠. 변호사 시험. 예. 누가 또 친절하게 또 그걸 제보를 해줘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합격이 돼서 예. 그러면 이제 문정권이 출범한 게 5월 10일이잖아요. 예. 한 달 뒤에. 예. 그러면 문정권 출범 25일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거예요. 예, 합격하고.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데 아니 변호사 시험이 그리 호락호락하고 쉬워요? 캠프에 몸 담으면서 법률 지원단 밑에서 도와주면서 변호사 시험까지 치고 이렇게 투잡을 뛴 만큼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 요즘 쉬워요? 뭐 그 정도로 쉬운 편은 아닌데요.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변호사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캠프에 몸 담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에 몸 담았다는 거는 예. 나중에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 왜 5급을 줬냐? 이름만 올려놓은 왜 것도 나는 모르죠. 명분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그랬을 수도 사실은 이 캠프와 근처에도 의심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 따는데 열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 변호사 시험의 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로스쿨. 지금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떨어지면 그렇죠. 쉽지 않은 거네. 예. 자, 부산에 있는 로스쿨이라는데 부산에 로스쿨, 부산대, 동아대 있나요? 그 부산대랑 동아대랑 두 두 개. 개요? 그럼 부산대 아니면 동아대네. 예, 예. 근데 서울에 예, 그렇죠. 예. 네.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부산대 아니면 동아대에 로스쿨을 넣은 사람이고. 예. 서울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출신인데 대학은 부산으로? 서울에. 그러니까 부산으로 갔다 오면 그래도 로스쿨도 스카이부터 가지 않아요? 보통 갈 수 있으면? 그렇죠. 가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밀려야 거기 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전제를 좀 이제 그 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십시오. 청와대 그래도 청와대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4살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갓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그 실무 경력이 너무나 일천한 이런 사람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임명을 했다는 건 강력한 뭔가 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가 왜 전제로 다냐 하면 그 정도의 백이 있다면 로스쿨도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것도 부산 지방에 있는 로스쿨 예, 같다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예. 누군가는 뭐 부산파든 예. 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든 예. 그렇죠. 백이 예. 확실해서 예. 이걸 갖다 그냥 갓 로스쿨 뇌를 꽂은 거죠. 졸업한 로스쿨 시험 합격한 사람을 예.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을 예. 이렇게 꼽았는데 예. 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바로 변호사 개업 됩니까? 개업 내가 못하죠. 어제 합격했다 오늘 개업하려고 서초동에 사무실에 못하죠. 어디서 개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뭐 해야 돼요? 그 이제 6개월간 연수를 받아요. 그 연수는 어디서 합니까? 연수는 이제 로펌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런 로펌을 못 구하면 변협에서 의무 연수라고 이제 연수하는 이제 사법연수원은 이제는 우리는 더 없어지고. 이상 검사 판사 시킬 일들 없으니까 너네들 안 받는다 그런 예. 거요? 그러면 로스쿨 합격한 사람도 이제 검사 되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 판사 됩니까? 이제 검사가 또 시험이 있고요. 아 검사는 따로 로스쿨 시험이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 된 사람 중에 검사 시험을 따로 쳐야 되는 거예요? 필기 시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필기 시험도 지금 이 검사 임용도 깜깜입니다. 검사 임용, 판사 임용은? 판사 임용도 깜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검판사는 요즘 신출이 안 들어와요? 아니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법 시험 때는 연수원 성적대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검사 가고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또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판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예. 검사를 가는 게 중요한 게 행시 붙으면 몇 급 받아요? 5급 받죠. 외시 붙으면 몇 급 받아요? 외시도 5급이죠. 자, 만약에 그때 사시가 있을 때 예, 예. 사시 붙어서 그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잖아요. 예.
그 사시 성적하고 사법 연수원 성적 두 개를 보고 예. 그 중에 뛰어난 사람만 검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검사 들어가면 초임 얼마예요? 몇 급이에요? 3급이죠. 3급이죠. 그래서 초임 검사가 3급이에요. 예. 그래서 검사들이 어깨 힘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행시부터 받자. 5급에서 3급 되려면 나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돼야 돼요. 근데 검사는 이 30대, 20대 후반에 영감 소리 들어요. 그 우병우가 빨리 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20대 중반에 영감이 예, 됐잖아. 24살인가 그때 붙었죠. 그래서 초장 끝발, 개끝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관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검사가 그만큼 되기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사시도 붙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그렇죠. 또 인텔리들만 연- 골라서 연수원. 검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럼 검사 판사가 어떻게 되는지 깜깜입니다. 그 필기 시험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필기 시험 성적대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어떤 평가 요소 중에 하나. 필기 시험 또 뭐 학점 이제는 보고. 정부가 모호해졌네. 그렇죠. 저는 제일 이 지금 로스쿨 시스템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판검사가 깜깜이로 지금 임용이 되고 있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어떤 그 권력이나 정권의 어떤 의지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검사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로스쿨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스쿨생을 뽑을 때도 깜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넌지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얘가 보수냐 진보냐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정권의 성향에 맞는 로스쿨생을 뽑아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뽑죠. 그렇게 들어온 로스쿨생 중에 또 판검사도 또 사상 검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들과 어떤 비슷한 성향의 정치 성향의 판검사를 뽑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 편향적으로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 뭐 정치 편향적으로 하면 또 정권 바뀌면 그러면 또 보수로 아니요. 또 정치 편향하나. 그걸 못해요. 왜요? 이런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조심스러운데 그 이제 현 정부 이런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세력은 염치나 어떤 그런 뭐 경우를 안 따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런 보수 세력은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보수 세력이 등신이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문제고 그냥 예전처럼 사법시험처럼 성적대로 자, 그러면 일단 예. 검사도 어떻게 해서 뽑히는지 모르는 깜깜이면 애초에 깜깜이로 들어갔다가 예. 깜깜이로 들어간 사람 로스쿨에 그렇죠. 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깜깜이로 졸업했다가 깜깜이로 변호사 시험 됐다가 깜깜이로 검사까지 될 수 있다 이거네요. 변호사 시험은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변호사 시험 공정합니다. 공정한데 로스쿨 들어온 자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어떤 뭐 판검사가 되든 로펌에 가든 그래도 옛날에 고시 같으면 예. 고시 합격하려면 경쟁률이 수십백 대 1인데 그렇죠. 지금 변호사 두 명 중에 한 명 되는 2명 중에 한 명 되는 거니까 예. 뭐 그거는 그렇죠. 예. 두 번 보면 한 번 된다 소리인데.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모가 예. 행정관이 예. 지금 연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수가 6개월 해야 된다며. 6개월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서류를 잃어버렸던 그 시기가 9월 달이었거든요. 아니 그 청와대에 예. 들어간 시기는 그럼 언제냐? 내가 볼 때 예. 정식으로 아마 임명된 거는 한 6월 초일 거고 예. 5월 뭐 10일부터 들어가서 일은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갔겠죠. 예. 그리고는 이제 정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월급도 추정산해 준 적이 있다고. 예. 무슨 특수활동비 같은 걸로 돈 못 받았다면서. 예. 그래서 아마 6월 달에는 근무를 시작했을 건데 어쨌든 4월 15일 날 변호사 시험 통과한 사람이 예. 6개월 연수를 못 했던 거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변호사요.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요. 변호사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만 취득했지 그렇죠. 정식 변호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뭐 어디 전화해 본 데 없어요. 그거 관련 기관에 내가 좀 그거 알아보시라 했잖아. 변협에 이제 전화를 해봤죠. 변협에 어디로 전화했습니까? 변협에 그 변호사 연수 뭐 이런 또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종배인데요 하고 물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답 안 해줘. 답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물었습니까? 그냥 뭐 특별히 신분 안 밝히고 그냥 궁금해서 전화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일단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면 변호사가 뭐 변호사로 불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연수를 안 받는데 어떻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답을 못하고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를 내야 되겠네. 뭐 등록비 있겠죠. 예. 네, 변호사 회원으로. 예, 예. 자, 그래도 뭐 변협이야. 예.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 예. 6개월 예? 예, 예. 그 연수를 예. 안 할 리는 없을 것이다. 예.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당연히 시험 합격했을 때부터 초장에 입구에 서서 빨리 변협에 등록해라. 그러면 변협에는 등록 안 하면 변호사 개업 못 합니까? 그건 상관없잖아요. 변호사 개업은 일단 이제 변호사라고 최소 불리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아니 또 변협에 등록. 예, 변협에 등록해야 변협 되고 회원이 안 되면 변호사 못 합니까? 못할 겁니다. 그 노조보다 더 세네. 옛날에 노조에 클로저드 수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예. 회사 직원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니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무리를 일으킨 그 변호사들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성추행했다 판사가 성추행했다가 뭐 옷 벗고 나오면 그 이제 전 판사죠. 예. 이 판사를 뭐 변협에 등록해야 되는 뭐 등록해주면 등록했다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등록을 해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 협회는 변협이 변호사 협회잖아요. 예, 예. 한국 변호사 협회를 줄임말로 한국 변협, 예. 더 줄임말로 변협. 예, 예. 이 무슨 단체입니까? 정부의 예. 무슨 뭐 공공기관입니까? 자격증 발부 단체입니까? 아니면 뭐 임의 단체입니까? 법인이고 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법인 단체인 거죠. 그 다니는 사람은 변협의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여기는. 그러면 예. 정부에서 인정한 일종의 협회잖아요. 예, 예. 협회죠, 협회. 근데 변호사를 하려면 그 협회에 등록을 해야 예. 등록금을 내고 예. 변호사 협회 회원증을 받아야 그렇죠.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딴 데 뭐 세무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무슨 세무사 협회에 등록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오늘 그럼 다 칩시다. 뭐 예. 오늘 본질은 그건 아니고. 예. 근데 변호사 협회에서는 예. 뭐 합격해서 변호사 협회만 등록하면 회원이다. 예. 변호사다. 예.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만약에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 어떻게 34살짜리를 5급을 줬냐.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선 캠프에서도 일한 예. 변호사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예. 앞에 며칠 날 시험 붙는가를 몰랐거든. 그렇죠.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나름- 로스쿨 나와서 일찍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대선 법률 지원단에 줄을 서서 그래서 됐는가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선 치를 때 지 변호사 시험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일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예. 도움 될 일도 아니고 예. 실무 경험도 없는 뭐.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대선 캠프에 그런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을 법률 지원단으로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도 대선 캠프에 당시 문의된 얼마나 거는 대단한 사람이 지금 많을 텐데. 죽먹기였는데 예. 거기에 변호사 좀 와 하면 온갖 변호사들- 내노라는 사람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변호사가 똥값이 돼가 예. 로스쿨 때문에 구급 공무원도 변호사 있다는 거 아니요. 그렇죠. 구급 공무원. 옛날에는 최소 5급 플러스 알파고 5급도 잘 안 갔죠. 5급도 잘 안 갔지. 보통 한 3급에 응하고 있는데 예, 예. 5급도 그런데 이제 제일 끝발 없는 사람들 당시 판검사 안 가고 연수원 출신들이 5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밑에 7급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9급도 변호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노스쿨 변호사를
자기 오급을- 대선 캠프에 자, 되면 법률 지원 청와대 출세하러 가거나 또 어쩌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예. 다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일할 변호사 와라 이러면 엄청 줄 서겠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때 또 그 문재인 후보가 또 좀 유력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변호사들 그 줄 서려고 정말 많이 갔겠죠. 갔는데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해설하는 논설하는 변호사들도 다 줄 섰을 다 거예요. 줄 서겠죠. 졌는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그런 대통령을 뽑는 대선 캠프에 일하는 그 법률 지원단 그 인사가 로스쿨 공부를 얼마 전까지 했던 실무 경험이 전무한 법률 지식도 거의 이제 실력 있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일천한 그런 생초자 이 변호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 세무사가 영업 못하는 세무사는 세무사가 아니고 예. 영업 못하는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는 예. 변호사로서 자격을 온전히 갖췄거나 세무사면 세무사로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맞습니다. 경력을 인정하지. 그렇죠. 그 경력을 시험만 합격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아무런 경력이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공무원 경력에 예. 가점을 줘서 5급으로 발령해 준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죠. 말이 안 되고 그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 정보 행정관은 그 당시에 변호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경력이 뭐 아무것도 한 게 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변협에다가 좀 귀찮지만은 예. 정모 변호사가 2017년 4월 15일 날 예. 변호사 시험을 로스쿨을 나와서 합격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6개월 연수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5급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질의서를 한번 내보세요. 아, 그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질에서도 이제 공문 형식으로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보고, 저는 이제 또 소장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열받네요. 이게 보니까 다 내려 꽂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공정사회 이 예. 모임에서 이 정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예. 완전히 누군가의 대단한 백을 가지고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리꽂혔는데 예. 아마 권력의 실세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신원을 감추고 있다. 이쯤 됐으면 그 변호사가 지금 법률사무소에 있다가 요즘 또 그만두고 사표 내고 또 사라졌다잖아요. 예, 지금 휴가 냈다, 뭐 그렇게. 휴가 냈다가 또 사표를 냈다. 사표 냈습니다. 못 다니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뭐 뒷배경이 밝혀지면 또 뭐 엄청난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지금 정모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정보행정관 또 육군참모총장 불러내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이걸 좀 기사를 많이 보고 왔었는데 그 청와대에 어떤 인사권 남용 이 본질이지 않나. 왜냐하면요,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건이 2017년 9월 달에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시기에 이게 불거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서류를 잊어먹었다. 예. 그 서류를 잊어먹은 사람이 있댔지. 예. 김영웅 저 참모총장도 참모총장. 등장 안 했어요. 아. 나중에 등장해서. 예. 그러고는 또 카페에서 만났다고 등장하면서 카페가 등장했고, 카페가 등장하다가 그 카페 위에 여석주라는 또 국방부 정책실장을 했던 송영무 때 또 실세 사무실이 있다고 또 나와서 그 사람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장소가 담배 피러 김용우 만나고 차에서 내렸다가 잊어먹었다 했고, 그 다음에는 김종대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가 술집에서 잃어먹었다. 숯불 XS 집이다. 그분은 좀 뭐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말을 내가 잘 안다. 확인했다고. 심지어 TV 뉴스에 KBS에 술집에 잃어버린 게 거의 맞는 것처럼 보도도 나왔어.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김종대가 술집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날 만나고 다 와서 법조계 선배한테 또 인사 관련해서 뭐 물어본다고 만났다가 버스 정류장에 태워주러 갔다가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 내렸다. 자, 버스 정류장에서 잃어먹었대야 아무도 정언이 안 나오잖아. 술집에서 잃어먹었다면 술집 주인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언을 없애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종대가 큰 이렇게 실수를 했지. 근데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게 다시 요 원래 문제된 거는 누군가 그 서류를 입수해서
낙방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서류를 국방부에 정모 행정관이 그냥 들고 다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총장 보고 공포급표 세모를 오늘 내 한 몇백 명 불러줄 거니까 다 외우세요 하면 총장이 군대 생활 오래 해서 머리가 굳었을 건데 그걸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죠. 그러니까 인사 관련 협의를 했다는 거는 그 기무사도 인정을 하고 총장도 불쾌했다라는 말까지 했대요. 예, 어제 그거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 서류를 줬을 거고 공표고표 세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해라 그런 서류를 줬다는 줬을 거죠.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예. 안에서 또 밑에 참고해라고 줬다가 그 복사가 하나 걸렸겠지. 하긴 자기들끼리 돌려보겠죠. 궁금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궁금하겠습니까. 그 떨어진 사람 중에 그 복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에라 이거 터잡을까 하니까 그때서 그걸 잊어먹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상 최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이걸 이제 오면서 약간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현 정부에서 왜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뭔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군 인사에 대해서 나름 어떤 관리도 있고 또 어떤 그 군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군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냥 청와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인사를 하라고 그건 페이퍼 만들어서 하라 그러니까 군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이제 지금까지 어떤 자기들 위상이라든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쉽게 말해서 인사 전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또 이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또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해요. 엊그제 보면 예. 이제는 완전히 송두리째 군이 다 썩어버린 게 예. 문재인이 사인한 인사 서류가 청와대 파견된 군인 3명이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돌려보는 게 밖에 돌아다닌다고 예. 그 사람 서류를 지금 원대 복귀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작년 10월 달에 일이래요. 맞습니다. 엊그제 알려졌다는. 예. 그러면 지금 도대체 군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다 관여해서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속에서 맞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는데 진짜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저는. 그걸 분실한 걸 만약에 누가 난 그 행정관을 간첩 혐의로 조사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말을 3번을 바꾼다는 거는 누군가 예. 한테 저 통서류를 만약에 진짜 잃어버렸다면 통째로 줬고 그렇죠. 그 서류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있다면 북한군이 한국 장성들의 모든 장단점, 취향, 그렇죠. 사생활, 채무관계부터 폭력 이런 것까지 다 입수해 있다면 안보 위협이죠 이거는. 안보 위협이지. 예. 원래 이게 군에서 막 이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이게 뭐야?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도람통에다가 태우잖아, 막. 그렇죠. 태우는 게 이런 인사 서류부터 태워야 된다고. 맞습니다. 왜냐면 지휘관부터 탁탁 이제 신상 파악이 되면 지휘관부터 탁탁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없으면 이제 군이 오합지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서 뭐 누구도 만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서류는 또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이 5급이 예. 장성들의 인사 서류를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예.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만들면 좀 귀찮지만 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될 일 아니야. 그리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청와대에서는 그 서류가 어떤 군사 기밀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거다 자꾸 의미를 축소하더라고요. 그 서류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만든 거다. 군사 기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전제를 뭐를 달았습니까? 행정관은 대통령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국정 철학을 받들어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라고 보고 군사 기밀이나 중요한 서류인 거지. 그러면 행정관이 자기 개인 생각 쓴 페이퍼를 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자,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기밀인가 아닌가 판단과 수사 여부는 이 기무사에서 해야 되는데 기무사 이름이 수사 안 바뀌었잖아요. 예, 기무사 안보 왜 지구사. 수사 안 하냐니까 우리가 뭐 하려니까 예.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말아 해서 우리가 수사 안 한다잖아. 이게 적폐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보여요. 예. 자, 저는 예. 한심한 대한민국의 실천이다. 예. 정모 행정관 빨리 정체를 밝히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건 간첩 혐의로 예. 체포해서 예. 북한 간첩한테 줬는가를 지금 추궁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들 왜 정모행정관 이미 법률사무소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으면 이름까지 다 알 거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감춰주고 있어요?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언론도 똑같은 놈인데 청와대에서 아마 언론 보고 정모 이름 까지 마라고 했을 거예요. 왜 까게 되면 정모도 나중에 진실을 또 폭로한다고 놓을 이거 안 잊어먹을 수도 있다니까. 분실도 나는 거짓말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걔는 지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뭔가가 어디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걔한테 지금 그런 문제를 전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수사가 계속 좀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야 수사가 되지. 언론이 보도를 해. 야당 놈들이 따지기를 해. 정말 아니 군 인사 자료가 분실을 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청와대가 아니라면 아니라잖아. 근데 그렇다면 그놈도 멍청한 놈이지. 분실했다고 왜 신고해? 하나 더 만들어가 또 들고 다니면 되지. 비문도 아닌 거. 그렇잖아요.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그거 뭐 시침이 뚝 떼고. 맞습니다. 그 제가 계속 이제 분노 연합 모임이 아니 예. 우리 이종배 대표가 분노연합에서 좀 예. 분노하는 사람들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잊어먹었다면 분노연합 회원들한테 내 서류 잊어먹었다고 신고해요? 아니지. 예. 또 출력해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다니면 일을 되지. 보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신고하고 면직됐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왜 신고하고 왜 면직이 돼? 나 같으면 시침이 뚝 떼고 밤새도록 하나 똑같은 거 만들어가 들고 다니겠다. 예. 네, 자 그래서 일부 마치겠습니다. 분노연합은 분노를 이렇게 더 점점시키고 있어요. 예. 네,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